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만 20명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광주 지역 상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밤사이 광주에서는 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분류돼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광주 536번째 확진자의 경우 상무지구 룸소주방 종사자 확진자인 528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2명은 광주 교도소 직원 확진자인 광주 520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이들의 감염 경로인데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 모두 지난 2일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맥주집에서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확진자들까지 포함하면 광주 진월동 맥주집과 연관된 광주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해당 맥주집과 기존 확진자들 사이 연관성에 대해 추가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는 동대문구 확진자의 접촉자 1명도 포함됐는데요. 광주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5명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현행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했는데 주말까지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광양과 순천 등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전남 지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 광양시에서 신규 확진자 5명이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검사를 의뢰한 294건 가운데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이 미결정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후 구체적인 감염 경로와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통근버스를 함께 탄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들과 관련해서도 가족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수에서 기존 확진자의 자녀가 밤사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앞서 순천에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순천 신한은행 관련 확진자도 밤사이 1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전남 동부권에서만 모두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은행 직원의 동료와 가족, 방문객, 광양 고교 교사와 지인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최근 일부 사례는 감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더 문제입니다. 순천시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높였고 광양시도 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한이전 통합 계획을 유보하라는 정책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이용섭 시장이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전남과의 상생틀도 깨지 않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권고안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법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냐며 한 달 안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여수 양식어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 가격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화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여수 돌산읍의 한 선착장. 물차로 불리는 화로수송차가 배에 올라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고기를 건져 올려 무게를 재고 가격을 확인하는 선상 중개 작업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비어있던 화로수송차 수조에 고기가 가득 찹니다. 내가 그냥 고기를 실어주면 저 친구가 가서 지금 수족관에 넣어놓고 이제 파는 거. 이 화로수송차는 전남은 물론 광주와 부산, 서울 등 저수조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중간 매매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중간 매매상에서 다시 도매시장 등을 거쳐 횟집이나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많게는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산지에서 곧바로 횟집으로 가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횟값에는 중간 상인들의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여러 건의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산물 유통 실태 조사 결과 양식 활어의 경우 광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통 비율이 70.3%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양식 광어를 구입할 경우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2,970원, 나머지 7,030원은 유통업자 등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언덕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도 그 가격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전문가들은 또 국내 회 문화 특성상 소비자 상에 오르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농수산물에 비해 유통 비용이 비싸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일본 사람들이 먹는 숙성회처럼 회 문화가 좀 다양화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수준의 국내 회 문화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식업자 경영난 타개와 합리적인 소비 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해수부 등 관계 당국이 나서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 거품을 빼는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순천시는 생태계 보호지구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33,000여 제곱미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법 등의 혐의로 소유주를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유주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성토 등이 가능하다는 순천시와 국토부 답변을 받은 뒤 개발 행위를 한 것이고 수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잇따라 고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어제 순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인력을 늘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철도공사 사측이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철도 노동 현장의 교대 근무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노사 합의가 작성됐는데도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5.2도로 다소 추웠지만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요.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또 추가로 유입이 될 텐데요. 우선 오전에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나주가 0도, 장성이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광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 19도, 순천과 광양 2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무안 18도, 강진과 장흥 20도가 예상되고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평등 수업 과정에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 베이상원 씨에 대한 직위 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교사 베이상원 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베이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과 수업 폐지에 불응한 점을 볼 때 직위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을 통한 치유와 숲 교육을 선도할 전남 최대 산림치유 시설인 국립나주숲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개장한 국립나주숲체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00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금성산 일대 58헥타르에 조성됐고 산림체험센터와 숲다원, 치유숲길 등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숲체원에서는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스크레이션과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국가수호 기념관인 호남 호국기념관이 오늘 순천에 문을 엽니다.
순천시 연향동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진 호남 호국기념관에는 세계 상설 전시관이 마련됐고 호남 평야를 무대로 펼쳐진 항일의병과 6.25 관련 영상 등이 상영됩니다. 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6.25 전쟁 가상현실 체험장도 운영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